당신 할래? 이제 저번에 저희가 그렇게 극장을 짓게 된 거야 까지 들었고, 이제 극장을 지을 때 생겼던 에피소드들, 기억나시는 에피소드들이 뭐가 있으셨는지. 전기 끌어오는 게 좀 큰 문제였어. 500kW 정도가 필요했거든. 전기를 가동을 시작해야 되는 때가 12월이었어. 몽골의 12월은 정말 추워. 우리가 춥다라고 하는 그런 추위가 아니고, 그냥 문 열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코털이 사르륵 어는 느낌이 나는 정도의 진짜 강한 추위인데,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 극장에서 제일 가까운 변전소가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1km 되는 케이블이 있어야 되잖아. 그 나라에 그 케이블이 없는 거야. 일단 케이블을 구한다. 이제 우리 몽골인 부사장, 그 사람이 이제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는데 러시아어를 잘해. 자기가 그 몽골 북쪽 국경 넘어가면 그 이르쿠츠크라고 러시아 지역이야. 거기까지 비행장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서 러시아에서 한번 케이블을 구해보겠다. 시간을 일주일만 달라고. 조심해서 잘 갔다 와라. 그러고 갔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돼서 이제 케이블을 구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럼 그 무거운 케이블을 생각해봐. 1000m 되는 건데 이렇게 굵은 거를 큰 드럼에 이제 말려 있을 거 아니야. 그 드럼이 몇 개가 되는 거지. 그 친구가 거기서 트럭을 렌트를 하고 그 러시아인 그 운전사를 한 명 섭외를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서부터 몽골 수도까지 그 한겨울에 트럭을 타고 며칠을 걸쳐서 온 거야. 이게 말이 쉽지. 그 몽골에서는 시 외곽으로 나가는 게 위험해. 차가 고장나고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다 그러면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행이 위험하겠어. 한 열흘 걸려서 케이블을 갖고 왔는데 진짜 눈물 나는 광경이었지. 추워서 괜찮았냐고 했더니 시베리아 사는 사람들이라서 안 춥대. 땅을 파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장비도 없는 거야. 인력도 없고.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는데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노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인부를 모으자는 거야. 내용은 이런 거야. 매달 며칠 아침 8시 극장 앞으로 와서 땅을 파야 된다. 1입방미터를 파면 1달러를 준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작은 돈이지. 난 그래서 처음에 그 1달러 준다고 그걸 판다고? 했더니 해보자는 거야. 더 웃긴 것도 있었어. 장비는 지급하지 않음. 삽 가져와야 될 거예요? 삽을 갖고 오든 곡괭이를 갖고 오든 그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근데 아침에 이제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거야. 진짜 곡괭이 들고 뭐 삽 들고 이렇게 해보니까, 자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1입방미터가 파게 되면 손을 들어라. 그럼 가서 확인하고 돈을 준다.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 하더라고. 근데 워낙 얼어 있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타이어나 이런 걸 갖고 갖고 태워. 근데 땅을 녹여. 한 달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하루에 끝냈어. 하루에 1km를.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고, 해놓고도 놀랬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그런 거 했었어. 나랑 이제 그 몽골 직원들이 불 지펴가지고 솥에다가 그 양고기 넣어가지고 뜨거운 국물 끓여가지고, 생각해봐. 영하 30도, 40도에서 그걸 하는 거잖아. 얼마나 춥겠어. 그래서 그 국물 떠주고. 그렇게 해서 제일 큰 챌린지 중에 하나였지. 그 공사 막판에 조금 어려웠던 거는, 원래 극장에서 돈을 버는 거는 그 영화 티켓 판매보다 더 중요한 게 팝콘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콜라.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극장 입장에서는 영화가 상영이 되면 그 티켓 판매의 50%는 영화를 제공한 배급사 쪽으로 가겠지. 10,000원짜리 티켓을 팔아도 극장이 갖는 건 5,000원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중요한 제2의 수익원이 뭐냐면 팝콘하고 소다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나라에 팝콘이 없었어. 팝콘 공급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팝콘. 그러면 미국에서 옥수수를 사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옥수수를 또 알아보고 미국에서 그거 수입하고 팝콘용 튀기는 거. 그걸 다 어떻게 했는지 참 지금은 신기한데. 그럼 기존에 그 있던 영화관들 중에서 팝콘을 파는 데가 아무도 없던 거예요? 아무 데도 없었어. 더 충격적인 거는 콜라가 있긴 있는데 이 디스펜서 시스템이 없는 거야. 원액은 얼마 안 되고 사실은 얼음하고 원가가 진짜 얼마 안 되거든.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나라에는 병콜라밖에 없는 거야. 중국에서 이제 코카콜라 페트를 수입을 했어. 2리터짜리. 아직 그 페트로 된 거는 그 나라에 없어가지고 그걸 수입한 다음에 그 컵에다가 얼음 넣고 페트 콜라 열어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진짜 원시적으로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깨무는,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 우리가 2004년 초에 공사 끝내고 이제 운영하다가 2011년에 이제 엑시트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디스펜서 시스템이 안 들어왔었어. 2011년까지도. 어쨌든 그러고 나서 완공을 딱 하셨을 때 첫 느낌이 기억이 나세요 혹시? 느낌 나지. 그 3월쯤에 오픈을 했는데 8개월 동안 뭐 거의 잠 안 자가면서 일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여러 공사팀들이 들어왔다가 어떤 팀들은 뭐 몇 달씩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와서 한 달 일하고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막상 오픈하고 그 사람들 다 출국해야 되잖아. 이제 그때는 조금 물컥했지.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진짜 이렇게 게이트를 오픈을 했는데, 와, 그 사람들, 미리 와 있던 일반 사람들 있잖아. 그걸 들어와서 보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메인 게이트인데 그 부서졌어.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기록은 안 해놨는데 그날 첫날이니까 거의 다 매진이 됐던 것 같아. 우리가 한 회차가 매진이 되면 1000석이 좀 넘었었거든, 세계 상영관. 그래서 그날 뭐 한 4, 5천 명은 나왔을 것 같은데. 틀리지 않았던 거는 뭐냐면, 첫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파가 오고 했는데 한 3일 되니까 사람이 안 와. 나 그때 충격받았던 게, 이게 쫙 왔다가 퍽 떨어졌는데 하루 매출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27만 원 나온, 하루 매출이 27만 원인 거야. 여기서 이 돈으로는 우리 그 저녁에 야근 근무하는 사람들 피자도 못 돌리겠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 비싼 티켓 가격을 몽골 사람들 못 낸다, 현실화되는데 며칠이 안 걸리더라고요. 정말 충격을 받았지. 그래서 한 달 정도 정말 처참한 실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가격을 내렸어. 티켓 가격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뭐 2003, 4년이면은 영화 티켓이 얼마쯤이었지? 7,000원, 8,000원. 내가 몽골에서 티켓 가격을 4,500원으로 한 거야. 사람들이 경험을 해야 또 올 거 아니야. 그런데 가격이 너무 허들이 높으면 그 첫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과감하게 가격을 내린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 제일 좋은 거는 그때 생긴 버릇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영관에 사람들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앞엔 스크린이 있고,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이 상영관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 뒷모습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저 영화를 얼마나 재밌어 하나? 앞모습은 안 보이는데 그 뒷모습에서 이제 뭐 옆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 혹은 뭐 슬픈 장면이다 그러면 슬퍼하는 모습,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몰입되고 즐거워하는지를 뒤에서 보는 걸 좋아했었어. 약간 미술관 큐레이터의 느낌이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서 뭐 좋은 풍경을 보거나 좋은 경험을 하면 자꾸 누군가한테 권하기도 하고 얘기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되게 웃긴 게, 그 2004년에 조금 늦긴 했지만 그 2003년에 히트쳤던 한국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우리 극장에서도 상영을 했는데, 그 몽골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영화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 좀 이렇게 잔인한 장면도 있고, 배우들 연기, 장동건도 그렇고 원빈도 그렇고, 뭐 처절한 그 전쟁이라는 어떤 배경도 그렇고, 스토리도 되게 처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울고 웃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내가 뒤에서만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고 있나를 보는 게 아니고, 상영이 끝나면 내가 이제 극장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제 극장을 나가는 사람들 표정도 보는데, 그 어린 꼬마들이 나오면서 이제 한국말로 지들끼리 막 장난을 치는데, 형! 그러는 거야. 그 태극기 휘날리며가 우리가 극장을 개봉하고 나서 최단 기간에, 당시에는 가장 많은 관객을 했었어. 얼마나 했냐면 한 달을 상영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했지만 어쨌든 한 달까지 내 기억에 그 집계를 했는데 7만 명인가가 왔어. 그 도시 인구 80만 밖에 안 되는데 7만 명이면 엄청나게 온 거잖아. 그러니까 뭐 그 매일 가득가득 차고 상영관 뒤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막 웃고 떠들고 울고 하는 장면들 보는 게 너무 즐거웠고, 뭐 당연히 뭐 팝콘 사 먹고 콜라 사고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즐겁지. 돈이. 머니. 돈을 버는 방법은 수십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선택한 방법이, 이게 돈을 벌지만 또 즐거운, 그리고 뭔가 뿌듯한 면도 있었지.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극장이 좋은 역할을 한 건 뭐냐면 이 몽골에서 몽골인들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1990년 동구권이 몰락하고 공산주의가 무너진 13년이 지나 내가 나타날 때까지는 영화 산업이 몰락해 있던 거야.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국유화됐던 것들이 사유화되던 시절이니까 국가가 국가 재정으로 영화를 만들기에 지원할 수도 없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아직 생소했기 때문에 영화를 제작해서 수익화한다는 것들이 어려웠던 거지. 극장이라는 플랫폼이 들어서니까 영화를 만들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정말 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 갖고 왔는데 8mm 비디오 카메라로 영화를 찍어온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 영사 시스템에서 틀 수가 없잖아. 그때는 35mm 필름 영사기 시대였으니까 35mm 필름으로 영화를 촬영한 필름을 갖고 와야 우리가 영사기에 넣어서 돌리는데 8mm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해서 만들어 왔는데 그걸 틀어달라고 하니 틀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지. 근데 계속 와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다른 사람이 오고 자꾸 갖고 오니까 뭔가 방법을 찾긴 해야겠다. 이거를 틀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35mm 영사기에 이걸 틀 수는 없으니까 우리 상영관에서 그런 빔 프로젝터라도 구매를 해서 상영관 3개인데 3대를 구매해서 그 몽골 영화를 갖고 오는 경우에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그냥 영화를 틀 수 있게 해주자라고 결론이 돼서 당시에 또 거금을 투자했어. 그렇게 해서 8mm 비디오를 찍은 거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프로세스는 개발을 해가지고 영화를 틀 수 있게 해줬는데 내부적으로 시사회를 해봤는데 나는 이제 못 알아듣기도 하는데 알아듣는 우리 현지 몽골 직원들조차도 너무 유치하고 이건 너무 손발이 오그라든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수일과 심순애 이런 느낌의 영화들을 갖고 온 것 같아. 또 그런 영화들이 한두 개가 서너 번쯤 되니까 제작비 1,000만 원인데 티켓 판매가 1억 원짜리가 나오는 그런 게 생기는 거야.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냥 우리의 기준, 그거 좋다 나쁘다 내가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기준에 어떻든가에 상관없이 그들이 좋아하면 된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을 바꿔서 틀어준 거야. 태에 한 서너 편 정도 그런 게 생겼고 매년 이게 늘어가는 거야. 그래서 1년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50편에서 한 60편 정도가 개봉 영화 수준으로 나와.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지금은 2026년인데 2003년에 시작된 자국 영화 제작?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본이 축적된 것도 있고 통신사 이런 것들이 또 생기면서 그런 데서 투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영화 제작 자본이라는 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부산영화제 영화가 출품이 되고 어느 날 봤더니 깐느 영화제도 나왔더라. 그러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쭉 성장한 걸 보니까 내가 한 일이 괜찮았는데? 나한테 영화를 몇 번 갖고 오다가 거절당하다가 그 극장에서 개봉한 한 4번째인가 5번째 영화가 된 제작자가 있어. 이름은 지금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딱 봐도 러시아 사람하고 몽골 사람의 혼혈인데 서양인처럼 생겼어. 그 친구가 나중에 마르코 폴로라는 넷플릭스 시리즈의 주요 배우로 등장을 하더라고. 대박. 그 제작자가 배우로서. 그래서 참 별일을 다 보겠군. 그 상영 우리가 운영하는 극장이 그 작은 나라의 작은 도시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나는 믿어. 작으니까 그런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